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표율의 뇌는 접촉의 뇌다. 또 감정의 뇌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 조절 체계를 갖출 수 있으려면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변연계에 속해 있는 해마와 편도체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위라는 것, 그리고 훈육의 시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기억, 뇌와 애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억 중에는 명시적 기억이라는 것과 암묵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 명시적 기억이라는 것은 서술 기억, 또 외연 기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경험에 관한 기억을 얘기해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한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해마가 주로 이 명시적 기억을 처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이 어저께 아이랑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도 하고 끝나고 다 같이 장도 좀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기분 전환을 했다. 딱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 기억을 바로 명시적 기억이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암묵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비서술 기억, 내연 기억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 암묵 기억은 주로 변연계에 속해 있는 이 편도체나 또 우리 뇌간의 뒷부분에 위치한 소뇌, 그리고 기저에게 한 영역인 선조체 등 여러 곳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 암묵 기억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명시적 기억과는 달리 나의 의식 밖으로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나의 무의식 속 어딘가 머물러 자리하는 기억, 특정한 사건에 대한 뚜렷한 의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억을 암묵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몸은 기억한다. 들어보셨죠? 바로 이 말처럼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의 뇌 구석구석,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1층 뇌, 2층 뇌처럼 일찍 발달하는 뇌 구석구석에 바로 이 암묵 기억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뇌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시절의 일들을 의식 밖으로 떠올려서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무언가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는 어린 시절 나와 엄마와의 그런 중요한 기억들, 나와 1차 양육자와의 어떤 그런 중요한 관계들이 한평생 나의 사고나 행동 패턴, 감정 패턴,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한평생 인생에 있어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될 바로 그런 기억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1층 뇌, 2층 뇌처럼 일찍 발달되는 부위 속에 구석구석 입력이 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일어나는 엄마와의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기억이 그대로 곧 애착이 되고 내적 작동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이 아기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서 보살펴 줬던 기억,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고 안아줬는지, 또 나랑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줬는지, 또 내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나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줬는지,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과 미소는 어땠는지, 엄마 목소리, 엄마의 숨결, 체온까지 지금 성인이 된 우리 엄마 아빠들 또한 모든 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말할 수 없다 해도 어린 시절 나와 1차 양육자와의 관계, 그 존재와 그때의 정서와 모든 상황이 바로 어른들의 일찍 발달된 뇌 구석구석에 아직도 머물러 자리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가슴 한편이 좀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나 스스로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엄마와의 애착이 불안정했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된다면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나가 버린 상태고, 또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고, 또 무엇보다 지금은 그 시절을 잘 지나와서 현재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믿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길고 아름다워요. 물론 아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애 초기에 정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회복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상된 애착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엇보다 또다시 새로운 대상과 새롭게 다시 새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남편이나 아내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보다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나 스스로 나의 애착 대상이 되거나, 또 내가 직접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나의 지난 삶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면서,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더불어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어린 시절에 초기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인 나는, 또 아빠인 나는 비록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안정된 애착이라는 그런 최고의 선물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신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것을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과 인식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을 줘야겠다, 또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또한 안정적인 애착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란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할 것만 같은 그 환경은 사실 완벽하지 못한 환경일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허용만이 아닌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좌절 또한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지나치게 아이를 통제하고 침범한다거나 강압적인 부모, 또 부모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두 다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일관적이지 않은 육아는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엄마, 또 감정 기복이 심한 엄마는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엄마를 통해 느껴야 할 안정감을 느낄 수 없게 해요. 애착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엄마와 아이가 꼭 붙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로부터 건강하게 잘 분리, 독립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는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고, 사춘기 이후로는 건강하게 잘 분리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또 이 분리 과정은 매우 힘들고 거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도 너무 불안한 시간이 되고, 부모님께도 많이 힘들고 걱정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이 없으면 신뢰도 없기 때문입니다. 첫 영상에서 제가 아이들의 뇌를 알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변연계는 표유리의 내라 불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표유리인 강아지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유리인 강아지는 우리 사람들처럼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요. 강아지는 깊은 사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포장하거나 남을 속일 수도 없고 오해도 안 하고 밀당도 안 하고 뒷굽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강아지를 막 혼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외롭게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다 올 때도 있지만 강아지는 삐치지도 않아요. 대뇌피질이 발달된 우리 어른들 같으면 벌써 삐치고도 남았겠죠. 또 뒤끝도 부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삐치지도 않고 학대나 상처가 없는 일반적인 상태의 강아지라면 대부분 언제든지 그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또다시 너무 좋다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겨주고 주인 품에 달려와서 안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 아이들이 바로 이 강아지랑 똑같아요. 영유아기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삐치지도 않고 또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저 한결같이 엄마를 좋아해요. 아빠를 좋아하고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주인만 좋아하는 강아지처럼 영유아기 아이들 또한 오로지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 마음 그대로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매일매일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뇌, 표현의 뇌가 발달하고 있는 이 영유아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안전기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기지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존중받는 것, 또 한평생의 저축이 될 엄마 아빠와의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그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또 부모라는 안전기지 속에서 적절한 좌절도 경험하며 성장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 옛날에 대상관계이론을 배울 때 도널드 위니컷이 제시한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위니컷이 제시한 충분히 좋은 엄마란 완벽한, 넘치는, 과잉된 육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좌절 또한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는 안전기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빠가 아닌 위니컷이 제시한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거든요. 부모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 아이에게만큼은 우주 같은 존재예요.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은 한 사람에게 있어 평생에 걸친 건강과 심리적 안녕의 핵심 요인이라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기억,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이들의 1층 뇌, 2층 뇌처럼 일찍 발달되는 뇌 구석구석에 깊이 입력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 금쪽 같은 내 자녀에게 엄마라는 또 아빠라는 안전기지가 되어서 한평생 최고의 선물인 안정적인 애착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